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식입니다. 네, 저는 우리의 2030 세대가 이제 원숙한 성인이 됐을 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미리 앞서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거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감수성 깨우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썼는데 2030 세대예요. 평화가 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2030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고 또 2030 이전에는 우리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였는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네, 근데 어떤 통일인가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평화통일. 그래서 그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소원으로 한 지가 지금 이렇게 40-50년이 지난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평화를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또 그걸 가르쳐야 하는 때가 온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서 되게 중요하신 말씀 해주신 게 기억에 남는 게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를까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 감수성 깨우기 이건 어떤 거냐면 평화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평화가 뭘까요? 왜 생각하거든요. 아, 사전에 뭐라고 써있더라?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틀리지 말아야지. 그런 건데 평화는 좋은 것고 평화라고 하면 많은 우리에게 유익이 올 거고 또 평화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는 항상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희망 고문에다가 좋은 거다라는 것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찬반이 나뉘는 이유는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뉘는 이유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게 다 내 선에서잖아요. 내가 못 살게 될까봐, 내가 세금 많이 내게 될까봐, 내가 직업이 어떻게 될까봐 이런데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었던 통일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조금 살 때 그때 통일이 된 바로 직후였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을 하고 나서 북한이란다. 동독에 신나치즘이 막 생겼어요. 그 동독에서 이렇게 직업 걱정도 하지 않고 돈 걱정도 하지 않고 집 걱정도 하지 않고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통일이 된 이후에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직업을 찾아서 막 서독으로도 가고 다른 나라로도 갈 때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해주니 그 다음 세대들이 나치즘으로 막 발전이 됐었던 거고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통일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노력도 했었음에도 교육 정책도 서독에서부터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도 그런 이런 제도의 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일이 희망 고문이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무수한 실천과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평화 교육이 중요하다. 평화 감수성을 깨워서 모두가 좋아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교육해 나가야 한다. 이 세부적인 건 많겠지만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집에 가서 얘기해보세요. 부모님들한테 북한에서 오셨다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할지 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됐을 때 동독에는 서로 교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통일이 된 다음에 땅을 살 수 있었어요. 동독에. 네, 자기 땅은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는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가서 땅을 살 수 없었고 1차로는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고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독의 고향에 땅을 찾은 분들이 부자가 됐어요. 서독에. 통일 이후에 그런 재미난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통일이 되면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2030 세대는 정말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갈등이 없는 것, 전쟁을 비롯해서 또 평화라는 게 깨졌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이런 방법들은 평화 교육 중에 전쟁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박람회 이런 것들 어깨동무에서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에 그 일본 동화 작가의 말씀이 되게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이 역사를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본인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교육 정책이 있었어요.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또 그 왜곡된 교과서를 승인해주고 그럴 때 그 나라의 동화 작가는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면 이 아이들로 인해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동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이렇게 또 협력을 해가지고 동화 작가들이 편찬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모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또 얘기했지만 통일이 되면 그 통일 비용이라는 거에 무기, 뭐 방위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통일만큼 그러니까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평화 교육을 시키는 만큼 싼 통일 방법은 없다. 평화 방법은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힌트들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평화 감수성을 깨우는 평화 교육이 잘 되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